오늘 차가 많이 막히죠? 그래도 오늘 오는데 1시간이나 걸렸었는데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안 오신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7시 30분 되어서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예비 중위를 위한 포도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포도밭 원장 윤미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사실 예비 중인 설명회가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장문의 글을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있을 텐데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밭 학원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학원 겁나 유명한 학원이란 말이에요. 네? 아, 네. 요즘에 워낙 기세등등한 학원들이 많아서 유명한 학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 중, 등 국어 전문 학원을 처음으로 세운 게 저희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초, 중, 등 국어 전문 학원이라기보다는 종합학원에 예속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고등국어 안에 예속이 되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 중, 등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제가 차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고등부를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고등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겠는데 너무 늦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일찍 했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거죠. 사실 제 욕심은 1등급을 맞는 게 아니라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만 더 했으면 분명히 다 맞았을 텐데 혹은 2등급 초반에 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걸 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초, 중, 등 전문학원을 만들게 되는데 초등은 왜 만들었을까요? 저희 집 애들이 초등이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 전단지 요즘 안 오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뿌려졌었어요. 정말 지금은 저희 아시겠지만 빅3 그러면 진희 그다음에 김영준 그거보다 이제 후발 주자는 안보라. 그죠? 중등국어에선 그 세 학원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지땡 학원이나 김땡 학원은 정말 매일매일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뿌렸지 않고요. 딱 한 번밖에 안 뿌렸어요.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서너 명밖에 없었는데 아이들은 300~400명을 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벌써 초등의 이 고학년만 되면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최상위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최상위반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이 최상위반 아이들끼리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요번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총괄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만큼 아이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심한 게 최상위반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이 싫은 친구들은 알파반으로 그냥 가고 일부러 거기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숨 막힌다고. 물론 그 수업을 제가 했어요. 이번 중위를. 최상위반 2개, 알파반 2개를 했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알파반으로 간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숨 막히는 경쟁심이 애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너무 왜 그렇게 너희들 경쟁심에 이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자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과 저의 이 쌍쌍의 보랏빛 마스크. 저 사실 설명회 할 때마다 정장옷 엄청 사거든요. 네, 이걸 엊그저께 어떤 어머님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걸 입었어요. 정장은 엄청 여러 개 사놓고 좀 더 가볍죠? 네, 제가 조금 정장을 입으면 뭔가 더 나이 들어 보일까봐 좀 젊어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예의가 왜 아닌게 저렇게 입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젊어 보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갔죠. 그쵸? 거의 안 갔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관리 많이 하셨죠. 어머님들도
어떠셨어요? 재택근무 하신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어머님들만 재택근무 하시나요? 아버님도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은 훨씬 더 관리가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점이 더 높아진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상향이 되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의 목표치는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 예전에는 엄마만 부추겼는데 이제 아버님까지 같이 부추겨주니까 아이들이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숨막히는 경쟁심을 전 느꼈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 된 아이들은 이게 학습을 집에서 하니까 훨씬 더 효과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 애들한테 야 너는 이거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다 몰라요. 지금 학교 1학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너 이거 학교에서 배웠잖아. 아니요, 안 배웠는데요. 근데 옛날 애들 같으면 네, 맞아요. 배웠어요. 이거 무슨 시간에 배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잘해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좀 뜰게요. 네.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서 네,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많은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라는 게 없어요. 야, 너네들은 학원밖에 안 다니니? 그러니 그럼요. 학교 안 가잖아요. 아니, 학교 가잖아. 학교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5, 6학년이 되면 대치동 중학교 때문에 진입하는 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든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친구도 못 사귀지, 모든 게 낯설지 막 이래서 새로 그 진입한 아이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왜 가느냐?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친구 만나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공부하러 갑니다. 라는 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 학원을 또 많이 돌리세요. 그래서 무슨 학원 성수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학원 성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격차는 더 심해졌다. 정말 아이들이 배운 게 없다. 사실 6학년 때도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6학년 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뭐 배웠냐고 그러면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그 수학은 계속 진도를 나가니까 학교에서 말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수학은 계속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워야 할 뭐 가정 시간에 뭐 배웠니? 뭐 국어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았니?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았니? 그러니까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이제 교과랑 다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 보거든요. 근데 다 모른대요. 아, 정말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이제 저는 코로나 위드 코리아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해줄지 그게 걱정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잘해줄지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저께 수능이었죠, 어머님들. 이번에 또 불수능이었다며요. 맨날 불수능이에요, 사실. 근데 작품을 보니까 어떤 다 이렇게 듣보잡 작품들이었는지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이 정말 그 불수능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올해 이제 고3, 재수생, 삼수생까지 해서 제가 엄청 많은 아이들을 그저께 격려 문자를 보냈거든요. 답장이 딱 한 개 왔어요, 지금. 아무한테도 답장이 안 왔어요. 선생님, 뭐 힘들어요. 뭐 이런 거라도 오거든요, 아이들이 보통은. 근데 아무도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오늘까지 설명하니까 이제 내일 좀 지나면 아이들한테 물어볼 생각인데 자, 왜 이렇게 해겔을 좋아하는지 이번에도 또 이제 해겔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미 언어라고 하는 것, 즉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영역만이 아닌 포괄적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6년 동안의 로드맵을 아이들이 어떻게 짜야 할까? 그게 제일 걱정이시죠. 이미 수학은 끝나셨죠? 안 끝나셨나요? 6학년까지 중3하면 다 끝나야죠. 아닌가요? 제가 중1 어머님들하고 초반에 이제 1대1 상담을 다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또 1대1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특징, 그다음에 어머님이 바라는 거, 그냥 이제 어떤 어머님은 우리 애는 영재고 갈 생각은 없는데 저는 영재고를 꼭 보내고 싶어요. 선생님, 아이를 꼬셔주세요. 그래서 제가 꼬셔서 결국은 영재고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나쁜 일이죠. 그러면 포도밭을 끊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재성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세요. 외대 보고 가야 되는데 애가 발표를 너무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걔를 발표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발표를 좀 해요. 진짜 얘는 말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입을 딱 다무는 애예요. 그래서 다시 해서 계속 협박과 이제 이걸 통해서 외대 보고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인데 다 정해야 되네요. 그쵸? 중학교 1학년 때 정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년제잖아요. 그 자유학년제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진로 찾기. 왜 진로 찾기를 해야 되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고교 학점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 고교 학점제를 따라가려면 바로 1학년 때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대로 로드맵을 짜는데 그 안에 얘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한 책을 꼭 읽어야 한대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성공적인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굳이 뭐 얘가 뭘 돼야지라고 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원래는. 근데 학교 교육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나 집안에 큰 병원이 있는데 저 갑자기 신부 될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집안에 업을 받아야 될 경우에 저는 일단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즘은 다 이과를 가야 하죠. 그쵸? 이과가 아닌 친구들은 진짜 취업이 힘들고, 문송합니다라는 말은 벌써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과 취업은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저희 제자 중에 26살 아이인데,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됐거든요. 얘가 고대 대학원을 했는데 대학원 학점이 4.5더라고요. 이번에 학점 잘 줬대요. 대학원들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업을 아주 치열하게 못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연봉이 뭐 8천에서 1억 한다고 하는데, 자, 국문과를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걔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요? 출판사. 근데 출판사도 다 망했어. 출판사에 들어가면 얼마를 받을까요? 제 제자 중에 존업을 나오고 서울의대를 나오고 지금 자기는 영화를 찍겠다고 한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세후 300인 것 같아요. 세후 3.3을 떼고 나니까 29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친구죠. 존업을 나오고 존업에서 이제 공중보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대에 편입을 해서 서울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영화 기획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1년만 해보고 아니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현주소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많이 받는다. 남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이 받는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문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겨우 그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애들한테 이과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과,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야 할 심리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누가 하나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정말 뛰어나게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조직이 남달라요. 와, 너무 멋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이과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제 어머님들하고 되게 이제 처음이시지만 저랑 이제 알게 되면 제가 되게 친해지거든요. 맨날 어머니 건물 있으시죠? 그러면 네,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애 좀 제발 교수 좀 만드세요. 인문학 쪽 교수 좀 만들어 보세요. 얘 꼭 프로그래머 해야 돼요. 그거 힘들대요. 차라리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 좀 문과로 보내서 인류학과도 좀 보내고 고고학과도 보내서 애를 좀 교수 만드시면 어떠세요? 그 얘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이과를 한다고 이과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은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코딩 배우면 되죠 뭐. 아닌가요 아버님? 제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맞죠? 그쵸? 네. 물론 저희 집 막내딸이 간호학과를 갔거든요. 얘가 간호학과 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취직이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 그러면 의대를 가지 그랬니? 그랬더니 의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싫대요. 그리고 계속 의사 노릇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대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걔가 진짜 공부도 잘해요. 다만 엄마가 건물이 없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 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학교도 저기 저 강원도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럼 공부 좀 하라니까 싫대요.
자기는 딱 졸업하자마자 바로 돈 버는 직업을 갖겠대요. 많이 사실 슬펐습니다. 내가 진짜 거물이 없었어요. 저러나 공부 좀 하지. 근데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안타깝죠. 사실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에게만 제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한대요. 돈 벌 거래요. 네. 그리고 결혼도 안 할 거래요. 세상에. 안 된다. 결혼해서 적어도 애 셋은 낳아라. 제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야죠. 지금 인구 절벽에 큰일 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커가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잘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일찍 자신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몹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올해 중1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돈 많이 버는 거래요. 어떻게 벌 건데?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이래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해준 만큼 자기도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게 자신의 꿈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강남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훌륭하시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꾸 그렇게만 꿈꾸는 것보다는 좀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좀 인류를 위하여 이런 생각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너희들처럼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운 너희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너희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를 많이 가르치고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 정보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때는 저희 학원이 약간 색깔 논쟁에도 이렇게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사설을 계속 아이들한테 시켰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설이 좀 나빴어요. 네. 저희 색깔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평등을 사랑하는 민주주의 시민들이고요. 대신 아이들이 좀 봐야 할 세상에서 너무 한정적으로만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좀 폐쇄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일 뿐이고 저는 일단 이 동네에서 너무 오랫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을 봐와서 결국 그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삶을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러면 리더로서 살려면 결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왜 중등국어학원을 시작했다고 했나요? 고등국어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친구가 열심히 해서 물론 1등급 받은 일도 허다하지만 중등 때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풀었습니다. 합니다라고 엄청 말 많죠. 근데 여기 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아이들이 수능 국어가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수능 국어를 왜 그렇게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애들 그거 집에 와서 풀면 다 풀어요. 근데 왜 못 풀어요? 왜 힘들어해요? 네, 제가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긴장도예요. 긴장도. 긴장해서 못 푸는 거예요. 자, 1교시예요. 국어 영역이. EBS 연계로 나왔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줄인다고 하더니만 엄청 생뚱맞은 걸 했죠. 그러나 엄청 생뚱맞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익숙한 작가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 정말 작가 스토리를 많이 읽히고 많이 가르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조지훈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자를 겁나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조지훈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상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이런 걸 알면 그 사람의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훨씬 더 빨라요. 그걸 중학교 때 이렇게 바탕을 해놔요. 자, 이런 얘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혹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피지기는 잘 모르겠고 저는 많이 알수록 내가 이긴다예요. 근데
어머님들 수학은 진짜로 맞죠? 수상을 3번은 돌리죠.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중3을 3번 돌린 어머님들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4월에 했는데 4월에 중3 끝난 아이들, 그리고 수상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수상이 2번째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3을 나가면서 이제 수상을 같이 보면서 뭐 학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게 아무튼 궁금하시겠지만 안 궁금하신가요? 중3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중1 1학기에. 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고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있어요. 그 어머님들은 참 뚝심이 있으세요. 끝까지 중2 겨울까지 보내세요. 저희 학원을. 국어가 안 되면 그냥 논술이라도 보내세요. 책을 읽어야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갖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대요. 영재학교가. 그래서 끝까지 보내시고 영재학교만 가는 가끔 팀도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이제 줄기를 알려줘야죠. 줄기를 쭉 해서 중요한 거 뽑아서. 그러나 그때도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 요약본은 안 읽혀요. 한 권을 읽더라도 책 한 권을 오롯하게 읽혀라 라는 게 저희 학원의 일단 숙명 같은 숙제입니다. 힘들죠. 사실 아이들 한 권씩 다 읽으려면. 근데 수학하는 시간 생각해보면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저희 학원 부모님들 여기 계실 텐데 제일 많이 싸우시는 게 뭐예요? 포도밭 숙제 좀 그만해라. 조금만 시간을 덜 써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되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지금 3주째 아이를 안 보내고 계세요. 이유가 국어 논술 수업을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숙제를 밀린다. 네가 다른 숙제를 안 밀려야만 포도밭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주째 안 보내고 계신데 걔는 너무 오고 싶죠. 너무 행복한데 여기만 오면. 그러니까 그냥 책 보면서 공상하면서 막 생각 이것저것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래서 글도 훨씬 좋아지고 내용도 너무 좋아졌는데 어머님은 그 시간보다는 수학과 영어를 더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포도밭 끊는다. 너 그러면 포도밭 끊을 거다. 그게 제일 많은 협박이에요. 어머니 해보셨어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끔 설득 전화해요. 제발 좀 제발 보내줘 막 이러면서 제가 전화도 많이 드리는데 그만큼 아이들은 포도밭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워낙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들은 알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이 이렇게 팽창하고 막 이렇게 연수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막 부흥하라 막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학원이 그렇게까지 큰 학원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저희 학원이 10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명수가 거의 똑같아요. 학생 수가.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근데 저 아는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왜? 아니 어떻게 애들을 그대로 그만큼만 유지할 수 있냐고. 그리고 애들이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디냐고. 일명 매니아라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학원을. 그리고 저희가 워낙 마케팅을 안 하기 때문에 강남 엄마의 그 설명한다고 세상에 어저께 7시 반인데 6시에 올라갔어요. 안 되죠. 이러니. 그쵸? 근데 2022년에는 저희가 좀 마케팅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제가 근데 2021년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좀 해서 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돈도 좀 많이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왜 확장을 못 하는지 아세요? 이걸 다 감당할 선생님을 못 뽑아요. 이게 시즌이 다 다르고 책이 이제 초등부만 12권이죠. 중등부는 한 시즌이 8권이거든요. 그 분야가 다 다르고 올해도 제가 준비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뭐 했겠어요? 책 바꿨어요. 책. 원장이 좀 못돼 먹어갖고 맨날 책을 바꿔요. 따끈따끈한 책. 이게 아직 출간도 안 된 책인데 저희 부원장님 친구분이 출판사를 하셔서 이 책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목요일날 설명회 하는데 수요일 새벽 6시에 들어갔어요.
왜 제가 11시에 책을 받고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을 넣고 명작들.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 많을수록 사실은 편해요. 선생한테는. 그런데 새로운 책이 이번에 이제 막 대거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제 만드느라고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묶어진 책으로 잘 못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달라 그래도 문제가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가 많은 게 그래서 좋은 점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과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똑같아도 작년 기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주 이걸 바꾸느라고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중1 지나 중2 지나 중3 지나면 자, 일단 국어도 다 수능이에요. 다 수능이에요, 무조건. 저희는 내신은 내신 때 해요. 내신은 4주, 5주만 해도 충분하죠? 저는 사실 5주도 너무 많아요. 싫어요. 한 3주만 했으면 딱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집보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 앉아서 그거 봐야지. 내일 3과목인데 애가 갑자기 선생님 과학직보 갔다 올게요. 왜 도대체 국어는 꼭 과학하고 같이 보는지. 과학직보 갔다 올게요. 이제 갔다 와요. 국어직보 와요. 그러면 아이가 정리할 시간 없잖아요. 그쵸? 스스로 하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중학교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지만 스스로 하는 학습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어머님들이 전생의 나라를 구하셨어야 해요. 그쵸? 그쵸? 그러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 중학교 때는 없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점점 고등학교 되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죄송해요. 대학 못 가는 거 말고요. 수능 망치는 걸로 할게요. 내신 망치는 걸로 할게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요, 아이들이. 애들이 밤 1시, 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걸 중학교 1학년 애들도 해요. 1시, 2시에 저한테 카톡 보내는 애들 되게 많은데 제가 맨날 너 안 자? 왜 안 자고 있어?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 내일 수행평가 할 건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3시까지 깨어서 수행평가 준비를 한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주도 학습에 뭐가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정말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때보다 학원을 덜 다닙니다. 훨씬 덜 다닙니다. 지금 중학교 수학 몇 번 다니세요? 4번? 5번? 올겨울에 또 9시부터 10시까지 만들어 놓으셨죠? 그 중에 3개, 3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렇게 쭉 하다 보는데 옆집 애가 또 뭘 한대요. 그리고 선배 언니가 또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가 좋대요. 아, 진짜 선배 언니들 제발 좀 말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넣어요, 중간에. 그러면 갑자기 애가 이제 부실해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 말씀 너무 힘들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덜 하는 대로 갈 거야. 네. 있죠? 덜 하는 데들. 그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이유는 다 그거예요. 수학학원이 늘어서는데, 수학학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만큼 투자 못하겠어. 라는 얘기인데, 저기, 뭐죠? 선전에, 이거 말로 못하고 이 좋은 걸 누구한테 말하나. 이런 선전 있죠. 네, 그 야한 선전. 네.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안 하지?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늘 외칩니다. 저 수업하고 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수업을 어떻게 안 들어? 나 정말 살아있네. 맨날 이러거든요. 네. 저희 학원 수업 좋아요. 저희 학원 교재 좋아요. 저는 정말 감히 중학교를 위한 논술 교재론, 제가 국어 교재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논술 교재로는 전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제가 여기에서 30년을 넘게 했거든요. 아이고, 참.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나이 물어보면 37으로 제가 이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럼 47이면 되겠니?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봐주겠다고. 선생님 안 늙어 보이세요. 괜찮아요. 막 그래서 아유 니들 나 늙었다고 하는 거 다 알아. 제가 그러는데 명실상부하게 전 그런 그 자신감은 있어요. 저희 학원 교재가 제일 좋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맞는 교재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클 수 있어요.
꾸준히 보내시다 보면 와, 나 정말 잘했다. 우리 애한테 이런 시간 준 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긴장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저께도 주제가 사실 긴장이었는데 국어 시험을 볼 때 애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 시험인데 긴장 안 해요? 그쵸?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국어예요. 유해희 소장 그 이만기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교육부한테 계속 1교시를 한국사로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저도 격하게 공감해요. 예. 아니 왜 하필이면 1교시가 국어냐고요. 저 고등학교 저 때도 그게 국어가 일이었는데 물론 저는 50점 다 맞았어요. 워낙 국어를 잘했으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일단 왜 국어를 1교시에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긴장을 하게 하느냐죠. 자, 수능을 잘 보는 녀석은 긴장도가 적은 아이들이에요. 저희 학원에 수능 만점 있죠. 걔는 유튜브만 치면 나와요. 뭐 핫땡땡이. 근데 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애가 대범해요. 긴장도가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결국 행시도 23살에 붙었잖아요. 23살에. 한 번만에 그것도. 그쵸?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의대를 간 제 희문고등학교 아이인데 얘도 정말 이 긴장도 없어요. 수능 엄청 잘 봤어요. 자, 걔랑 똑같은 실력의 아이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쫄보들이 가갖고 다 국어를 망쳐와요. 수학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공부가 안 돼 있을 때 망치는 거지 긴장 때문에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렇게 긴장 때문에 망쳐요. 자, 그렇다면 자, 서울대 치대에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숨어 많이들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소문 절대로 안 내시고 소개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애들 정말 잘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실 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소개를 안 하시죠. 애들조차도 우리 학원에 고등부가 없는 줄 알고 계시죠? 있어요. 얘들아, 애들 좀 데려오면 안 되니? 그러니까 안 된대요. 싫대요. 그냥 선생님은 우리만 가르치래요. 제가 그래서 맨날 10명씩만 밖에 못 가르쳐요. 그래서 애들을. 근데 그나마 또 올해 말고 올해 또 다른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고1 애들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올해 다시 이제 고1에 투입이 되는데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고1을 했어야지 오늘도 올해가 고1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또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수능 1기부터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전에는요. 저한테 수업하려면 웨이팅 2년이었어요. 옛날이요. 이선희 씨가 그리워집니다. 네. 지금은 웨이팅 조금밖에 없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물론 최상위반 웨이팅은 항상 있는데 제가 최상위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1은 이제 최상위반하고 알파반 한 개쯤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사실 이번 저희 그 중1 교사에는 저 말고 정말 무시무시한 아시겠지만 강서희 선생님이 투입이 돼요. 왜 강서희 선생님을 투입시켰을까요? 부흥하라 중1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야, 올해는 정말 반 20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목표인데 항상 10개는 넘는데 20개가 10개가 넘나요? 안 넘죠. 그쵸? 20개는 만들어 보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강서희 선생님과 또 제가 또 합이 워낙 잘 맞고 강서희 선생님이랑은 제가 10년 동안이나 같이 10년은 아니다. 8년. 그중에 또 한 2년은 빼야 된다. 왜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유학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돌아오셨거든요. 또 그런 기간들 빼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한 두터운 그런 어떤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논술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중1이요. 좀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얘네들 5, 6학년 학교도 못 가봤죠. 그쵸? 그리고 중2 올라가는 애들 6학년 중1을 못 올라가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빈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식으로 채워주려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애들하고 토론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후반기부터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정말 지식을 펄펄펄펄 집어넣어줬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한국사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하나도 몰라요 애들이. 네, 걔네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로를 안 보내서 그런가? 요즘 세계로 좀 잘 안 가던데 그래서 애들이 한국사를 하나도 몰라요. 세계사 저희 학원에서 좀 배운 애들은 그래도 아는데 세계사를 접할 길이 없으니 세계사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주
그 2학기 뒷부분은 세계사를 아주 쩡쩡하게 다 가르쳤어요. 애들이 막 그냥 필기를 하면서 원래 논술 시간이 이래요?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조금만 더 있다 나랑 토론을 해. 배우자. 배워야 돼. 괜찮니? 몇 명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토론을 왜 안 하냐고. 근데 토론을 왜 안 하긴요. 지금 토론보다도 더 급한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희 학원은 조금씩 유동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올해 중1이 어떤 상태일지. 네, 워낙 초6 선생님들이 잘 해놔서 아이들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더 포르테가 들어가는 거죠. 포르테가. 그래서 매주 저희가 새로운 교재를 작업합니다. 자, 매주 새로운 교재를 작업을 하고 선생님은 계속 지식을 때려 붓고 자, 애들이 집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오늘 진짜 유식해졌어요. 뭐 많이 배웠어요. 이런 성취 경험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성취 경험이 사실은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거든요. 계속 일어나면 바로 긴장도가 떨어져요. 따라서 아이들이 수행 점수 잘 받는 것, 쪽지 시험 잘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 대범한 것, 그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되게 이거 굉장히 궁금하면 500원 할까요? 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엄청 똑똑한 애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 아이들이 긴장도가 떨어지는 건 딱 하나, 자신감밖에 없어요. 그쵸? 자신감이 있으니까 긴장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얘네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찍을 줄을 알아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뭐가 나올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서울의대 간 그 휴문고아이 걔가 저랑 내신을 하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응?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한번 교과서를 다 외워볼게요. 진짜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맞아. 사실은 그래. 네가 자꾸 교과서를 안 외워. 그러니까 자꾸 구멍이 나잖아. 네가 한번 외워볼래? 외웠어요. 다 맞았죠 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다 이렇게 꼬거든요. 교과서에 집중하라. 교과서에 집중해야지 학교 내신이 잘 나와요. 학교 내신이 잘 나올 때 내가 학원에서 배운 걸로 점수가 다 잘 나온 애와 내가 진짜로 공부해서 잘하는 애와 당연히 자신감은 자기가 진짜 공부한 애겠죠? 진짜 공부한 애는 어때요? 늘 자신만만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우리 서울 의대생, 걔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일단. 사람 마음을 잘 읽어요. 시험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마음 읽는 거잖아요. 선생님 뭘 의도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걔는 너무 재밌는 게, 선생님, 제가 화학도 교과서를 막 읽어가지고 뭐가 나오는지 다 찍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찍냐? 더니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전 찍었어요. 그래서 걔가 아마 1.7? 이 정도였는데 정시로 갔거든요. 일단 수시는 아니고. 수시에도 1차는 붙었어요. 네. 근데 얘는 자기가 수시로 갈 줄 몰랐대요. 그래서 준비를 별로 안 했고. 정시로 가서 수능도 되게 잘 봐갖고 갔는데 얘는 그거를 알더라고요. 문제가 나한테 지금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이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잘하는 아이들 중학교 2, 3학년이면 찍어요. 선생님 이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를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어떤지 아세요? 학원에서 다 알려주겠지. 학원 선생님 문제 다 뽑아줄 거야. 학원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다 뽑아줘요? 담임 선생님 뽑아주지. 그쵸? 그럼 담임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교육부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뭘 시켜요? 교과서에서 내. 이게 교육부의 원칙이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요? 교과서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서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를 이잡듯이 하죠. 자, 그 친구 말고 서울대 치대에 또 수석으로 하나가 있어요. 걔도 제가 중1부터 고1까지 가르쳤고, 아까 서울의대 걔도 중1부터 제가 고2까지 가르쳤고, 그 다음에 수능 만점 받은 걔도 제가 중1부터 고2까지 정말 오래 했죠.
예, 좀 인기가 있어요, 제가. 애들이 잘 안 떠나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제가 베이스 캠프예요. 사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베이스 캠프예요. 이건 무슨 여자친구하고 싸운 얘기까지 다 와서 해야 되고, 심지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다시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민사고 다니는 애가 맨날 그것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봐. 그랬더니 했대요. 근데 까였대요. 그래서 제가 아우 잘됐다. 제가 그랬거든요. 공부나 해야지 이놈아. 학교 교칙이 지금 사귀는 게 아닌 건데 뭘 사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책밖에 모르던 쑥맥이 애가 고1 되더니 바로 여친하고 선생님 근데 손도 잡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하는지. 네, 뭐 어찌됐든 자 그런 친구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우수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문제를 찍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지들 스스로 선생님 이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줘요. 저는 이제 중등 국어도 가르쳤고 중등 논술도 해봤고 중등 국어도 해봤고 뭐 중등 논술도 하고 지금도 제가 고1하고 중1, 2 논술을 할 건데 올해. 몇 살에 은퇴할까요? 하긴 47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15년은 더 해야 되나 봐요. 네. 애들이 중3, 뭐 중1 때마다 맨날 저희 고3까지만 하고 은퇴하세요 그랬는데 그걸 지금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 때문이라고요? 교과서를 외웠으니까. 교과서를 뚫어지게 다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교과서를 뚫어지게 다 본다고 아이들이 찍나요? 아닙니다. 구조도가 그려져야 돼요. 구조도가. 구조도는 어떻게 그려지죠? 읽어야죠. 읽고 구조도 만드는 연습을 맨날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선생님이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아니 되죠. 사실은. 어디죠. 그런데 세월은 빨리 가요. 생각보다 6년 금방 갑니다. 진짜로요. 제가 막 지금 5년 다녔어요.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에 제가 마지막 시간 어저께 했는데 걔가 초4부터 다녔대요. 저희 학원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예, 대단하죠. 네. 자, 그렇게 다니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 게 구조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내 머릿속에 탑재되었을 때 찍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찍기 시작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긴장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놈들 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못 보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어서 못 보지 않아요. 저 밑에 4, 5등급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다 1, 2등급 때문에 왔다리 거리는 거니까. 그 아이들 다 하나같이 이 긴장도 때문에 그래요. 일례로 어떤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바카스를 딱 이렇게 뚜껑에다가 한 모금 마셨는데 그게 발작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와요. 온몸에. 딱 먹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가 국어를 간신히 풀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 나와야지. 국어까지만 풀고 나 못 풀 거야. 근데 이제 비장의 정신력을 가지고 수학부터 다시 풀기 시작을 해서 원래는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봐갖고는 서울대 수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지방 수의대를 갔어요. 국어 때문에. 바카스 반 모금 먹은 거잖아요. 근데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내신이 어려운 학교를 다녔어요. 내신 때문에 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던 거예요. 조바심이. 늘 마음에 나는 어떻게 못해. 내신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조바심들이 있다면 힘들 수 있어요. 네, 물론 정말 사랑스러운 녀석이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녀석인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이 고양이를 6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저희 전담 주치의가 될 건데, 네. 자, 이렇게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찍는 연습. 혹시 초등학교도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근데 사립은 다 보잖아요. 그쵸? 한번 애가 문제를 찍나 안 찍나 한번 봐보세요. 요걸 읽고 나서 네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 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찍는지 안 찍는지 알 수 있는데 벌써 찍을 줄 안다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구조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도 만드는 것.
자, 저는 이것을 그래도 나름 프로젝트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조감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감도. 새가 이렇게 날면서 어떻죠? 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야 돼. 다. 한꺼번에 다. 그래서 뭐 여기 얘가 보면 뭐 김소호를 알면 백석을 알고 막 이러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다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수능식 사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능은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수능이거든요. 따라서 수능식 사고는 어머님들 수능 보신 어머님들 계시죠? 이게 77년생이 이 첫 해에는 본고사였고 7, 8년생부터 아마 처음으로 봤을 거예요. 그쵸? 77년도에는 본고사, 77년생들은 본고사를 봤어요. 7호부터 본 거예요? 수능을요? 그래요? 일단은 뭐 제가 본고사도 가르쳤거든요, 애들을.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가요? 이래서 수능도 있고 본고사도 있었어요. 네, 그쵸. 네, 왜냐하면 그때 본고사 본 친구가 서울대 그 본고사 수학에서 중간에 문제를 고쳐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 이만큼 풀어놨다가 다 지우고 다시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 문제가 20점짜리였는데 너무너무 학원 선생님이 알려준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신나게 풀고 났는데 얘가 갑자기 바꿔갖고 다 지웠대요. 근데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지웠대요, 그냥. 그게 바로 사회 소통력이에요. 왜 지워요, 그 시간에. 그쵸? 저 같으면 안 지워요. 그냥 내비로 두지.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그 친구는 다시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긴 했는데 1년이란 시간을 또 버렸잖아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의 긴장도 결국 아이가 얼마나 문제를 찍느냐인데 책을 읽다 보면 문제 찍는 능력이 생겨요. 왜요?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주인공이 좀 뭘 하고 있었지? 어머님들 거의 40대 중반이거나 막 이러시잖아요. 초반이거나. 오자만 달아보세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안 읽혀요. 안 외워져요. 근데 애들은 귀신같이 외워요, 그걸.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냥 외우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외우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어요. 뭐든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연기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주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 지식은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 연결해서 조직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을 키우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중학교 때도 또 더 열심히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 보내시고 나서 어머님들 한 6개월 됐는데 우리 애가 글이 안 늘어요. 왜 포도밭에서 해주는 게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6개월에서 늘을 애였으면 벌써 늘었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6개월 만에 느는 애들 있어요. 진짜로.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원래 글 잘 쓰던 애들. 원래 글 잘 쓰던 애들. 글쓰기는 이른바 김연아가 피겨를 잘 타고 박태환이 수영을 잘하듯이 신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애가 무조건 글을 잘 써야 된대요. 그런데 보면 맞춤법도 안 맞아요. 띄어쓰기도 안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문장 쓰기라고. 올바른 문장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는. 6개월 가지고는 안 돼요. 1년이 걸리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다 1년까지 잘 못 기다리시죠. 근데 1년 안에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시켜보면. 뭐 지금 예비 중일 아이가 있는데 얘가 외국에서 뭐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뭐 8살, 9살까지 살다 오고 또 나가서 또 살다 오는데 처음에는 진짜 문장을 하나도 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문장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만약에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하여 말할 거다 이러고 시작해요. 문장을. 프랑스 대혁명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글도 A4 용지 한 장 써요. 저희는 A4 용지 한 장 쓰기가 저희 숙제예요. 그렇게 내주는 학원 없어요. 저 정말 여기에서 어머님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저희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하는 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애들 워크지가 한 11장쯤 됐는데 그 답을 다 걷어서 다 이걸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손수 다 하세요. 그쵸? 그러면
1인당 얼마쯤 걸릴 것 같으세요? 최소한 30분이에요. 아무리 해도. 제가 가르치는 애가 요번 학년에 40명이었는데, 그러면 4, 3, 12. 몇 분이야? 아무튼. 네, 10시간, 20시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하세요. 왜냐면 중2가 휴강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첨삭을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떨 때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남는다고 이거 무슨 개별 클리닉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첨삭한 것들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많아요. 근데 급하게 찾느라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뭐 근데 요 두 글 앞에 있는 두 글 말고요. 뒤에 있는 글 같은 경우에 이제 중3 최상위 반 논술인데 군주로원에 관한 걸 8월 14일에 한 건데 집에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진짜 잘 썼어요. 네, 바로 그 진짜 잘 쓰는 이 중3을 맡으셨던 분이 강설희 선생님이시고요. 커밍순. 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긴장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정말 여러 번 했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네. 자, 여기에서 포도밭 학원의 이제 교육 철학이 이제 겨우 2페이지인데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머님들 궁금하신 것 중에 입시제도 궁금하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밑에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나와요. 중1에. 개념이 뭘까요? 시. 그러면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 뭐 이런 거. 네?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을 제가 만나보면 얘네들 이런 단어 몰라요. 아까도 여기 썼지만 대비, 대응, 대조 이런 단어 구별 못해요. 평상화 이런 말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말 사실 언제 다 나오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다 나와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다 나오고요. 문법도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문법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 다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개가 빠졌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문법이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나와요. 따라서 이때 문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중3 때 문법만 달려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렇지 않으면 고1 겨울에서 고1 겨울이래. 고1 중간고사에서 절대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어머님들 다 그래도 수시로 보낼 거 생각하시죠? 생기부 생각하고 계시죠? 고등학교니까 아직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커밍 순. 따라서 중1 때 정말 중요한 거 로드맵 잡는 거. 아이랑 의논하셔서 올겨울에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아주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긴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또 중1 때는 겨울방학 때 이걸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뭘 다 많이 해야겠다. 수학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 같으면 영어로 에세이를 쓴 거 조금만 더 시켜보세요. 그냥 또 문법 두 번째 돌리지 말고 5학년 때 한 번 돌렸잖아요. 문법 이미. 근데 6학년 때 뭘 또 돌려요. 에세이 쓰게 하세요. 에세이. 아이들이 미국에 다 안 나가고 나간 아이들도 돌아와요. 지금. 유학생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스닝 그 에세이만 봐주시는 그 선생님들 겁나 비싸거든요. 대학생도 비싸요. 저희 그 제자 중에 얘가 이제 그 하나고 처음 생겼을 때 수석 입학을 했고요. 포도밭 출신입니다. 수석 입학을 하고 그리고 캠브리지 영문과를 가고 그 다음에 런던 대학에서 비교 문학으로 석사 수석 졸업하고 지금 하버드에 가 있는 친구 있거든요. 걔가 받는 게 이제 시간당 7, 8만 원이라고 그래서 걔가 에세이 봐주는데 너 나보다 비싸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 그 그룹 자체가 다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 이렇더라고요. 그런 그 젊은 친구들한테 좀 제가 왜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하라 그럴까요? 네? 롤모델
롤모델. 멋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약에 포도밭을 다니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나도 학원도 가게 되나 봐.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저희 학원이 그런 점에서는 참 사용해 먹기 좋은 학원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친척도 있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선배 언니, 선배 언니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한테 좀 에세이 연습을 좀 시켜보면 영어 에세이 저는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중2 그는데 1학년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어하고는 다르게 사회 과목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를 썼어요. 사회 과목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사회 과목이 결국 뭘까요? 지식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들이 고교 학점제가 정말 시행된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고교 학점제 아니고 영재고를 가더라도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이 상식이 여기에 그런 거 다 나와요. 뭐 저희들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 이쪽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 철학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그걸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워낙 설명회 할 때마다 사춘기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이 주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이번 중1은 사춘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좋으세요? 저는 두려워 죽겠어요, 지금. 와, 얘네들 중2 때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폭발하면 나 얘네들 어떻게 막지? 원래 저는 이제 중1만 좀 하려고 했는데 올 중2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게 저랑 워낙 라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아플 때 좀 안아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번 중2도 같이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6학년 때도 안 했대요. 원래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1까지 살짝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사춘기를 안 겪었대요. 중2 때 분명히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올 것을 전 예상합니다.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아버님들이 워낙 집에서 잘해가지고 애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무슨 가치만 물어보면 맨날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너 왜 사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너 뭐 하고 싶니?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요. 너네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정을 좋아했어? 옛날 애들 어떤지 아세요? 너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니? 엄마요. 제일 힘든 게 뭐니? 아빠요. 그랬는데 다 행복해요. 갑자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준 우리의 어떤 순기능일 수 있는데, 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호르몬을 뿜뿜 할 것이고,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지금은 이거 학교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본격적인 학교 생활이 되면 사춘기는 어떻게 올까요? 첫 번째, 어떻게 올 것 같으세요? 자, 말수가 줄어든다. 엄마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두 번째, 문을 닫기 시작한다. 방문을 열던 애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 큰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세 번째, 학교 시간과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긴다. 어디 갈까요? 남자애들은 PC방, 여자애들은 올리브영. 올리브영 가야죠,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가야 돼요. 그래서 요 틈이 생겨요, 틈이.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브영 가지 말고 엄마랑 그 뭐죠? 좀 약간 비싼 거 입생로랑 또 샤넬 쓰자. 네, 제가 그거 많이 권해드려요. 애들 어머님들한테 야 이놈의 집에 안 올리브 이러지 말고 사실 뭐 그러지 마시고 야 너무 나쁜 거 쓰지 말고 샤넬 써봐 이거 엄마가 산 건데 괜찮더라. 그리고 주세요 그냥. 그쵸? 관심 없는 애들은 없고요. 있는 애들은 봉은중학교 1학년은 다 화장을 한대요,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 봉은중학교가 왔는데 화장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화장하고 다니면 못 다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쌀쌀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화장을 한 네 모습이 이뻐 보이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대요. 근데 너 지금 안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중1은 좀 너무 일러.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화장 안 돼! 예전에는 제가 화장하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개취가 아니라 애들 다 취향을 존중해야 되니까 살살 얘기해서 결국은 화장을 못하게 하죠. 바깥에서는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학원은
화장을 못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어느 학원 선생님은 화장하면 자른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어머니들한테 애 귀 뚫고 싶으면 귀도 뚫어주라고 말씀드리고 염색하고 싶으면 염색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그냥 관심이 없는 애들 안 해요. 어차피 하고 싶은 애는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마랑 싸워요. 아니 염색한다고 애가 뭐 크게 날라리가 되나요? 안 돼요. 그쵸? 귀 뜬다고 갑자기 뭐 얘가 공부 안 하고 귀에다가 뭐 막 이러고 있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어느 어머님한테도 긴 설득 끝에 얘 결국은 귀를 뚫게 해주셨어요. 애가 더 좋아졌어요.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우리 엄마가 귀를 뚫게도 해주는구나. 야, 다 내 노력이야. 제가 막 이러니까. 선생님, 사랑해요. 맨날 이러는데, 네. 그런데 자기 여기 하나 더 뚫고 싶다고 요거까지만 얘기해달래요. 아, 여긴 좀 아파. 됐어,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귀 뚫고 싶다면 저는 귀 뚫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염색 시켜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삶을 바라보는 능력이고 삶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구조도가 생기고 또 구조도가 생겼을 때 나는 문제도 찍을 수 있고 문제를 찍을 수 있으면 긴장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도를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을 볼 때 진짜 1교시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만 하면 그의 인생은 해피라이프죠. 자, 긴장도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많이 했고요. 저는 오답노트를 국어에서의 오답노트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아직 아이들이 형성이 잘 안 됐어요. 공부하는 형성이. 그런데 막 오답부터 쓰기 시작하면 오답은 뭘까요, 어머님? 오답은 왜 하는 걸까요? 다시 틀리지 말라고, 그쵸? 수학에서는 오답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국어에서는 오답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 다 써야 하는데 써야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이건 애들하고 얘기한 건데요. 오답을 할 때마다 자신이 너무 비참해진대요. 바보같이 이것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하지 마. 저 한번 시켜봤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오는 거예요. 또 미쳤어. 애들이 그냥 막 뭐 이렇게 시키면 그렇게 열심히 해. 우리 학원 애들 이상해요. 좀 그만 좀 해봐. 제가 주로 그러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이 시간에 그러지 말고 문제를 대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오답만 해라. 그냥 문제집에다가 노트 다시 쓰지 말고. 노트 다시 쓰는 거 차라리 아예 내가 진짜 정리하고 싶을 때 그 노트 정리를 해야지 오답 정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오답까지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어머님들, 자, 중3까지 얘기가 다 됐죠. 자, 여기서 뭐가 얘기 나왔냐면 중2 때 사회 과목 잘하라고 했고 중2 때 잘 챙기지 못한 과목이 있다면 이때 챙기세요. 고1 거 선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중학교 공부가 자,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다 올해 A잖아요. 그러면 올해 A 말고 98점 맞아야죠. 그렇죠? 올해 A 말고 98점 맞아야죠. 근데 한 과목 펑크 나면 못 가요. 어차피 특목 자사고는. 아, 물론 B 맞으면 가요. 제 얘기는 그보다 더 끝나면 B 있어도 민사고는 가고요. B 있어도 하나고는 갈 수 있는데 용인외대부고는 절대로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또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가라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이 고교 학점제가 아니지 자사고 가야 하나 이런 거는 또 한번 이제 저희가 재원생을 상대로 또 제가 한번 그 간담회를 열 건데요. 일단 저는 무조건 특목 자사고를 목표로 공부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고교 학점제 다 아시죠? 설명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고교 학점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4월 25일인가요? 총선일이.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년들은. 물론 올 초6부터 수능도 이제 논술형이 된다고, 아니 참 서술형이 된다고 하고 고고의 학점제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뭐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숨고르기를 하시고 그건 고교 학점제 때문에 나는 이걸 먼저 할 거야를 하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국영수. 네. 대신 다른 때에 비해서 국어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AI 시대가 되잖아요. AI 시대에 인간이 이기려면 인문학밖에 없거든요. 그 인문학을 다 국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인문학은 물론 국어로 쓰여 있지만 영어로도 쓰여 있습니다. 네. 영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영어에 조금 더 올인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세이 쓰기. 좋은 대학 다니는 그 언니 오빠들한테 해보면 훨씬 아이가 잘할 거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의 교육 방향성에서 그 공부의 향상성 얘기 다 말씀드렸고 좋은 문장 쓰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좋은 문장이 뭐예요? 사실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 요 밑에 보면 바른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 서술어가 잘 맞아야 되고 주어 서술어 수식어가 제대로 맞아야 돼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한 10년 다녔던 교회를 바꾸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이 되어줬습니다. 행복한 주일이 되어줬습니다. 혹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분 굉장히 학력도 좋으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셌어요. 거의 뭐 몇백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 다녀보면서 그 다른 문장 쓰시는 교회를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 이놈의 직업병. 근데 진짜 그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니까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네. 뭐 이제 그쵸? 아무튼 그런 이제 예가 다 있을 정도로 저는 좀 약간 그 좋은 문장 못 쓰는 것에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저희 학원 입사 원서에 넣을 때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자소서에 틀린 문장이 있다. 그냥 짤 없어요. 끝이에요. 안 봐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애들 바른 문장 쓰게 시키라고. 너무 재밌는 건 과학만 잘하고 수학만 잘할 것 같은 영재고 합격생들이요. 얘네들이 훨씬 더 바른 문장을 많이 써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인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경험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수하다고 불리우는 애들은 거반다 좀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다 바른 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문법이 안 틀리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문법에서 배웠는데 왜 문장이 틀려요? 그쵸? 얘네들은 학교 공부 잘하잖아요. 학교 공부에 문법 나오잖아요. 근데 왜 문장이 틀려요? 틀리면 안 되지. 어머님들도 그 틀리다 다르다. 우리 애들은 아주 질색팔색을 해요. 그 얘기하면, 저번에요.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들끼리 말씀하시는데 계속 틀리다 하는데 가서 자기가 고쳐주고 싶어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포도밭 이론이 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른 문장 쓰셔야 돼요. 좋은 사고는 좋은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사시키는 학원도 많죠. 저는 이제 필사까지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어서 잘 못 시키는데, 제가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필사를. 제가 문장을 좀 쓰잖아요. 남의 걸 바로 베끼겠어요. 그쵸? 자, 비논리적인 문장은 결국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 수 없어요. 아니, 문장이 막 다 틀렸는데, 피동사동이 마구마구 들어가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아나운서들 정말 바른 문장 하잖아요. 그쵸? 아나운서 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세바시나 이런 데 와서 강연하시는 분들 보세요. 말 겁나 잘하잖아요. 그 사람 틀린 문장들 안 써요. 저기 이렇게 어촌에 가서 할머니들 이렇게 인터뷰 해봐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쵸? 네. 바른 문장만이 바른 논리력을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에요. 문장 어머님들도 틀리게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틀리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요즘에 어머님들이 워낙 다 이렇게 좋은 직업도 갖고 계시고 워낙 다들 출중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 얘기 다 들은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임상 경험 제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바른 문장 쓰는데 공부 못하는 애 없어요. 공부 엄청 못하는데 바른 문장 쓰는 애 없어요. 네, 저 30년 넘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저희 학원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두 번째로 보는 능력이 요약하기예요. 자, 저희가 1일시라고 해서 일주일에 시 한 편을 숙제로 나가거든요. 제가 9시까지는 끝낼 거예요, 어머님. 원래 간담회는 7시에 시작하면 12시에도 끝나거든요. 근데 9시에 끝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그래도 재밌죠? 네. 워낙 제가 경험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긴 한데 딱딱한 설명에는 아닐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현주소가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요약. 원래 이거 요약자라는 게 아까 75년생이 수능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본고사에서 서울대에서 본고사를 볼 때 뭐가 나왔냐면 문제가 요약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찍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찍었는지 아세요? 서울대 교양국어 그 문제 갖다가 다 복사에다가 애들 다 요약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저 그때 정말 나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47살이면 17살이네. 안 되네. 아, 네. 그런데 요약 잘하는 애가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야, 얘 정말 너무 잘하는데? 얘는 이게 뭐지? 그래서 안 되는 애들 요약을 겁나 열심히 시켰죠. 네.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약을 훈련을 시켰으니 당연히 점수를 잘 받았겠죠. 잘 갔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대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다. 그냥 그때도 무슨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올랐는지. 대학 국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거까지. 앞에 거를 다 복사를 해서 매주 그걸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요약하기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요약을 시키는 것까지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못 시켰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교육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약을 시켜야 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1일시 외에 저희가 비문학 지문 하나를 아이들이 요약하는 숙제가 갈 거예요. 선생님들만 힘들었죠, 뭐. 그쵸? 윤술 선생님들은 그냥 A4 용지 한 장, 그것도 11포인트. 원래 10포인트인데 11포인트로 늘렸어요. 그거 다 하려면 아까 시간 엄청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국어 선생님들은 1일시에다가 비문학 독해, 요약까지. 저희가 빈일이 되게 많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지원을 안 하나 봐요.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학원인데 대형 학원들은 대체적으로 다 알바생한테 수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대형도 아니고 그냥 알바생한테 수주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데 자, 학교 갔다 왔어.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어떠세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위험을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서사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그것도 지금 말이라고 하니? 라고 하는 게 엄마의 본성이고 그쵸? 본성을 누르고 다시 한 번만 말해볼래? 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게. 즉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균형 잡혀서 가야지 얘는 말만 잘해. 뭐 얘는 쓰기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균형 잡혀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요약도 글을 읽으면서 자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얘야 요약은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여기 밑줄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접속어를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된단다 라고 배우면서 공부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하셨죠. 요즘 학원 가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깨도 가르쳐 주잖아요. 지가 안 하잖아요. 지가 해야죠. 요약은 지가 해야죠. 누가 해요? 맨날 가르쳐주면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밖에 못해요. 그건 선생님의 요약이지 아이의 요약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도 요약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어머님들 요약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문단이 4개가 있다. 중심 문장을 찾는다. 그쵸? 중심 단어를 찾는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다.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그쵸? 없죠. 방법을 제가 독해책만 진짜 한 20권 봤어요. 나왔다는 모든 독해의 기술.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 뭐 독해 비문하기 어렵고 애들이 독해를 못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독해란 문제집은 다 갖다 봤거든요. 결국은 다 이 얘기예요. 뭐 귀납을 알고 뭐를 알으래요. 읽다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뭐 귀납을 뭐 물론 저희도 이제 논리를 논술 시간에 좀 넣거든요. 귀납 금방이에요. 그렇게 본문 가지고 책 갖고 이해하면. 근데 생뚱맞은 본문들을 가지고 이게 귀납이고 이게 연역이고 연역 추로가 잘못됐으니 이걸 어떻게 또 정반합으로 가야 되고 막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한다고 독해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지금 애들이 고2도 아니고 고1도 아니고 이제 중1이잖아요. 정말 저희 포도밭에 안 다니게 되시더라도 시간표가 안 맞아서 항상 이유는 이제 시간표가 안 맞으시죠. 보내고 싶으시면 다른 데를 포기하시고 오시고요. 일단 요약 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발음 문장. 그쵸? 그리고 이제 커밍순 사춘기 그리고 긴장도를 떨어뜨려라 정도까지가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약을 잘하면 뭘 할 수 있다?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 요약을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 자, 태정, 태세, 문단세 쫙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 공부할 때 여기에 무슨 그 경전이 어떻게 변화구를 쫙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말 역사야말로 구조도가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구조도를 그릴 줄 아는 내 뇌가 만들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뭐 좌뇌, 우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뇌를 또 이렇게 길러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책을 통해서 한쪽 뇌가 더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 뇌과학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네. 뇌과학 책도 많이 읽었는데 아직 뇌에 대해서는 연구할 게 더 많대요. 별로 많이 알려졌는데 다 많이 안 알려져 있대요. 고루 발전시켜야죠. 네? 우리 애가 왼쪽 뇌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만 올리는 독서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가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일단은. 따라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학교 가서 있었던 일을 기승전결로 얘기할 수 있게만 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승자가 돼야 되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뭐래요? 인공지능에게 안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랍니까? 인문학이랬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 어민들은 아시겠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다 섹션이 다 있어요. 그쵸? 4주 섹션인데 사실 저희가 12개씩 해놓으니까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주제가 경제와 경영인데 한 뭐 3차시까지 갔어.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6페이지인데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갈래의 책 읽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중간에 들어오면 어머님들이 왠지 흐름에서 내가 앞에 거를 못하고 가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쵸?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원래 이게 12차 시로해서 12차 시에 딱 애들만 모집하고 12차 시 동안 아무도 안 모집하는 게 원래 플랜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천땡에 뭐 어디 이런 데 같은 건 웨이팅이 이렇게 많다며요. 그거 뭐야? 어디더라? 파랑도 아니고, 논술하랑 말고, 기파랑이 대기가 1년이래요. 세상에 생긴 지 뭐 반년도 안 됐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슬퍼요.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보니까 아주 그 기파랑 그 프로그램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뭐 요걸 하면 그 단계로 올라가고 막 와, 진짜 막 단계 올라가면 우리 애가 아주 최상의 단계에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깃발을 날릴 것 같은. 야, 마케팅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상품이 팔리는데 난 뭐니?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요. 그냥 이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는 한 주제에 12차시 그 다음에 중학교는 8차시예요. 네, 그래도 조금 나눠는 놨어요. 경제와 경영이면 위에는 경제 밑에는 경영.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원래 꿈꿨던 게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가 민사고죠. 네, 근데 민사고는 또 이튼스쿨이잖아요. 그쵸? 그걸 꿈꾸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좋은 고등학교는 다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고 하대요. 그쵸? 네, 민사고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수업을.
그거 참 좋아요. 아무나 접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고자 한 건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이렇게 나아가는 학원이 어디가 있었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많이 안 보내시던데 KG 그쵸? CBS KAGE KG 거기가 12차시로 되어 있고 주제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영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초등을 했다라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 시발점이 뭐였냐면 초등부 논술에 이제 중학교만 먼저 하다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 그 KG에 다니고 있었고 KG의 엄마들이 팀을 짜서 그리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2개 섹션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심화하고 싶다고 그때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저희가 5살 때 만난 친구들이었는데 요걸 할 때가 이제 2학년 한 5년 정도였는데 애들이 뭐 다 워낙 다 똑똑해서 네. 뭐 그 아이들 뭐 지금 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다 의대 갔어요. 자,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저희 아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면서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료들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이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경제학 경영이라도 저희 6학년 마당을 나온 암탉 가지고 경제하잖아요. 애들이 막 빅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두 번째로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경제학 경영을 하면서 중학교에 가면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방견 이 책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소설도 들어가고 또 과학하면 물론 과학이 들어가지만 과학에 따른 또 다른 소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망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천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길러야 하는데 자, 오직 대입을 위해서만 어머님들이 교육에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 아이가 이 땅에서 적어도 명예도 갖고 권력도 좀 갖고 돈도 갖고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저도 아이가 셋인 엄마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그리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정성을 다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같이 시작한 친구들이 뭐 다 지금 영재고 가갖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겁나 똑똑한 애들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황소 1기였거든요. 재밌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제 여기에 또 친한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그 조언을 주시면 또 그 조언도 여기다 집어 넣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는 일이 매일매일 뉴스 보고 또 신간 뭐 나왔는지 보고 뭐 이제 이런 게 저희들의 일이고 사실 제 일이고 제가 아마 교재 만드는 데 시간을 덜 쓰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썼으면 더 큰 학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좀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올해도 중2에 좋은 선생님들을 다 포진시켜 놨고 초등부는 뭐 이제 6학년, 5학년 어머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부원장님 요즘 부원장님이 아주 떠오르는 아이콘이시더라고요. 부원장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반만 열었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2, 3주 안에 다 차가지고 부원장님 수업 듣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부원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분하고 제가 근 20년 일했거든요. 부원장님하고. 요번 주 화요일에 첫 결근을 했어요. 감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성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원래 이제 화금 쉬시는데 오늘도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내일 수업해야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사실 원래는 나오는 게 이제 플랜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고요. 부원장님이 원래 국어를 하셨는데 요번에 그 중3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중1을 국어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국어 하면 포드밭은 좀 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이 빅3 학원에 계시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가르치실 우리 이제 중등국어 팀장님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빅3 학원에 서 있었던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 학원에 오려고 하네요. 우리 학원이 좋은가 봐요. 잘 될 건가 봐요, 올해는.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2022년 변화와 향상해서 많이 변하고 싶습니다. 사실 다소 부끄러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교육한다고 저희가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3층하고 4층이에요. 그걸 한 이유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막 신관 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너무 축하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만큼 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여기 넓은 강의실 쓰려고. 네,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이제 소수 정예로 이렇게 애들이 좀 닥치닥치 붙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강의실을 세상에 큰 데다가 4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빵빵빵 뚫어가지고 애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근데 초등부는 여기서 해요. 초등부도 여기서 해요. 여기서. 원래는 이게 이제 중등부밖에 못 했던 건데 우리 부원장님 수업만 애들이 많아서 여기서 많이 하고요. 네.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예전 친구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요. 정말 겁나 이렇게 많이 써먹는데 제가 써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학생들 좀 데리고 와. 나 어떻게 좀 해보게. 그러면 애들이 싫대요. 왜 싫어? 선생님은 그냥 내 선생님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밌는 건 5년 동안 다니고 6년 동안 다니고 여기밖에 안 다녔어요. 라고 하면 잘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커리큘럼 굉장히 튼실하고요. 또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팍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교사랑 학생이랑 같이 가면서 애가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만드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기본은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잘 살아야 한다고.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 학원이 3층만 이제 쓰고 있는데 4층에 이제 윌스터디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계시는 이제 코치님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랑은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아주 제 손에서도 안 되는 녀석들을 많이 보내서 선생님이 이제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처 치유도 많이 하시고 진로 코칭도 하시고 정서 코칭도 하시고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부만 이제 했었거든요. 고등부만 해서 한 10명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학교도 좀 해보면 어떻게 쓸까가 지금 저희들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코치님한테 코칭 받고 이제 진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지금 정서적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애가 너무 좀 그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번 좀 코칭을 받으시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4층에다가 자기주도 학습관을 열어놨고요. 뭐 5년 아프면 5년 치유받아야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뜻하지 않은 뭐 그런 상처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한번 만나보시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책도 내셨고 뭐 여러 이제 중학교 가면서 그 진로 시간에 뭐죠 연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면 좋고요. 꼭 이용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시고 또 아이들 또 놔두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아침에 9시에 문을 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맡겨놓고 가셔도 되는 거죠. 네, 그냥 밥 먹고 이러는 것까지 다 명문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또 이제 멘토로 들어가는 아무튼 그게 이제 대충 지금 현재 유행 코드잖아요, 그쵸? 저희도 똑같이 그 코드이긴 한데 가서 보면 이제 포도밭 축제도 같이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4층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날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수학 프랜차이즈도 해볼까 하고 알아봤거든요. 할까요? 차기령 씨가 하는 세븐에듀라고. 어머님들은 그런 거 하면 보내실 생각 있으세요?
그게 온라인으로 듣고 지가 다 풀고 관리 선생님이 관리를 다 해주는 거래요. 뭐 근데 사실 우리 동네에 수학학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누가 추천을 하면 저도 깊은 생각 가야 되나요? CMS 가야 되나요? 말고 또 뭐였더라? 생각의 흐름? 아니 이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몇 개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통문 수학도 요즘 많이 가나요? 중학생들? 어디 보내세요? 이거 원래 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가 또 일용할 양식으로 남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깁생을 유난히 많이 가대요. 올해. 왜 그런 거예요? 다 깁생이 가 있어요. 황소에 못 가서 다 깁생 가신 건가? 아니면 황소가 너무 아이들한테 버겁다는 거 이제 아셨나? 그게 꼭 옳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아신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수학 선생님 그러시대잖아요. 그분도 되게 오래된 분인데 대치동에서 한 30년 넘으신 분인데 제일 나쁜 학원이 황소라고. 아 큰일 났다. 이거 다 저한테 그렇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은 황소 다녔다고. 네 따라서 긴장도를 낮추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에 아이를 맡기신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두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만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 좀 지도하고 싶으신지 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원장님 안 계시고요. 자, 강서희 선생님 들어오세요. 자, 강서희 선생님 프로필은 연대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수석으로. 네. 그리고 연대 정외과 대학원을 하셨고요. 영국에서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오셔서 또 다시 저를 만나게 된 네, 브레인이에요. 자, 중3 아이들의 글이 정말 많이 좋아지게 도움을 주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자, 선생님 인사하시고 선생님 어떻게 중의를 하실 건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초육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를 아는 어머님들도 그러니까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뵙는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 학원의 기본 기조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 식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서 학생들하고 꾸준히 같이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함께 열심히 한다면 이제 학생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국어 팀장님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학원에 혹시 얼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포도밭이 좋아서 오신 송정표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도 또 국어 담당이세요. 국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송정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1 국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다 아실 만한 그 대치동에 좀 큰 학원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할 때 특히 중1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아이들이 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것을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더욱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개념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적용한 다음에 그걸 아이들이 이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중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가 탄탄해야 2학년 가면 저희 아이들이 내신을 보잖아요. 내신 볼 때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는 게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를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하나는 개념집이고 하나는 과제집이거든요. 과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한자들을 좀 넣어서 한자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또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국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오셨으니까 인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중1 논술 같이 하실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은 이대 지리교육과 나오셨고, 그리고 원래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랑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제자예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초 5, 6 학부모이기도 한데 제 제자예요. 네. 네. 또 논술에서 좀 되게 좀 엄격하세요. 그러셔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떻게 또 가실 건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서도 또 근무하셨었거든요. 네. 5학년하고 6학년 현재 수업하고 있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 수업 같이 할 건데요. 아이들 저 자체도 학부모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책을 읽고 지식적인 것도 중요한데 결국 얘가 뭘 이해를 했는가, 머릿속에 뭐 그림이 있기는 한가, 그런 걸 한 번씩 체크를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고 못 잡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저는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상대하고 나하고. 그래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저희는 항상 성실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지금 만난 지 25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중3 겨울방학부터 고3까지 했거든요. 저랑 수업을 같이.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인연이 계속되어서 그 집에서 좀 이제 아이들 키운다고 있는 걸 제가 끄집어내서 같이 일하자. 또 몇 년 됐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수업을 이제 담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워낙 뭐 남자 학교, 중동, 중3 이런 데 있으셔갖고 상당히 좀 카리스마가 좀 있으십니다. 오늘 선생님들 또 국어 선생님 또 부원장님 더 계신데 아시다시피 오늘 안 나오셨고요. 어저께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시간을 안 드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보내갖고 이렇게 말씀 나누시니까 좋죠. 네. 끝나고 나서 또 원래 Q&A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9시에 끝낸다고 했으니 네, 9시에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끝나고 또 이제 두 분은 6학년 선생님이셨잖아요. 또 상담하고 싶으시면 상담하시고 어찌됐든 또 열일하는 포도밭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